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오늘이 7월 30일. 그렇다면 2025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에게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8월 한 달 남았네요. 9월에는 수시 원서 접수하고 11월에는 수능 시험, 12월에는 정시를 치러야 하니까요. 일정상으로 보면 바쁘긴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알고 나면 지금 수험생들 마음은 불안 그 자체입니다. 왜냐고요? 무전공 학과의 확대, 의대 증원, 거기다가 난이도 예측 불가인 수능이라는 3대 변수가 수험생들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현재 3학년 부장교사로 계시고 경기도 진협의 중요한 인재 김태진 선생님을 모시고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소년 힘내로 행복학교 문을 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선생님, 우리 방송에 몇 번 나오셨죠? 네, 제 기억이 맞으면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아하, 단골 손님이신데요. 네. 중요할 때마다 나오셔서 아주 좋은 정보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올해 근황, 올해는 또 3학년 부장으로 계속 수고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작년에 이어서 2년째 3학년 부장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게 올해 전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변수가 많아서 지금 3학년 부장을 하는 걸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어쨌거나 지금 2025 대입은 시작된 거고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들께서 2025 대입 일정을 좀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좀 먼저 짚어볼까요, 선생님?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이지만 사실 학생들의 수시 원서 접수 전주에 9월 4일에 평가원에서 주최하는 모의평가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일에 이 모의평가를 보고요. 이 모의평가가 다른 모의고사랑은 또 다른 점은 이제 실채점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로 원서 접수에 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일에 모의고사 보고 빠르게 가채점 해본 그 점수를 바탕으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5일 중 대학별 일정에 따라서 3일 이상 원서를 그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5일 내내 원서를 받지만 네. 이 수도권 혹은 인서울 학교들일수록 이제 3일 정도 이렇게 원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것이 월, 화, 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화수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목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원서 접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원서 접수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꼭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9월 14일 토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수시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 총 90일간 12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2월 13일까지 그러니까 그 전형이 마감되는 다음 날이죠. 이 12월 13일까지 이 학교들이 전형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합격자 발표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2월 13일까지 모든 학교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이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는 등록 기간이고요. 이때 등록하지 않으면 이 충원 합격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가 12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26일. 네네. 이제
이제 크리스마스 네, 선물 네.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충원 대상자로 이제 연락을 받았다면 12월 27일까지 반드시 등록 마감을 해야 이 수시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시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수시에서 학생들이고 일정을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초 합격자, 그다음에 충원 합격 통보 이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수시 원서 접수가 이게 또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태진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곡을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선생님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요. 이 쇼온이라는 가수의 여름에 두었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이 일단 여름이고 매우 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이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함께 듣고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름이고 덥지만 또 그리고 또 수험생들은 또 마음도 불안하겠지만 이 곡 함께 듣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쇼온의 여름에 두었다 함께 듣고 오죠. 네, 쇼온의 여름에 두었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2025 대입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25 대입 전형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어찌됐건 간에 학생들의 눈앞에 다가온 거는 수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시는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수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수시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지만 올해 의대 증원 그리고 무전공 시행 그리고 이 난이도가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 입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때 너무 동요하지 말고 본인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무전공 학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모집 인원, 군이 상당히 커진 거고 거기다가 모의고사 부분의 난이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수능의 출제 경향과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불확실성, 안개 속에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겠네요. 그렇다면 2025 대입 전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변수로 지금 말씀하신 의대 증원, 무전공학과 모집, 난이도 예측할 수 없는 수능 이걸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무전공학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 무전공학과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전공학과 모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이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보통은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전공을 정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그렇죠. 전공을 가진 상태로 졸업을 학위를 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전공은 1학년 때 대학에 입학할 때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입학을 하고 1년간 대학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에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모든 전공을 다 본인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는 없고요. 이 면허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원을 정부에서 관리하는 학과들, 예를 들면 이제 보건의료 계열이나 아니면 사범 계열 네네. 같은 이런 학과들은 이 무전공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학교의 사정에 의해서 이 무전공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학과들도 별도로 지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무전공으로 입학을 하였을 경우에 그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과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전공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2학년 때 전공 선택에서 선택할 수 없는 학과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 1의 무전공과 유형 2의 무전공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는 있는데요. 이 유형 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 후에 대학 내의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열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희망을 한다면 자연과학대학이나 아니면 공과대학 이런 쪽도 그 진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유형 2는 계열 혹은 단과대 단위로 모집을 한 후에 전공을 해당 계열 혹은 단과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상경대학에 입학을 하였다면 이 상경대학 안에 있는 경영, 경제, 회계 같은 학과들은 자유롭게 고를 수 있지만 이 단과대학을 넘어서 자연과학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들은 고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서 무전공으로 학과를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방식이 유형 1인지 유형 2인지를 모집 요강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생들이 이제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구분하여 선발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인문계열로 선발된 학생이 자연계열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자유롭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문 자연을 따로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형 1에 해당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수원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경기대학교잖아요. 이 경기대학교는 올해 무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논술을 선택을 했는데요. 인문 네. 논술과 자연 논술을 별도로 보지만 인문 논술을 본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인문 논술 봤으면 인문 계열로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렇죠. 인문 논술을 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자연 계열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인문 논술, 자연 논술을 별도로 운영을 했지만 결국 유형 1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느냐 보다는 최종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해서 유형 1과 유형 2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꼭 얘기하는 이런 경우 정말 밑줄을 그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네요. 네. 어느 범위까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전형을 해야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 무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학교별로 학생을 같은 무전공이라고 하더라도 선발하는 전형이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전공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해온 학생들인 만큼 이 학생들이 해온 노력을 정성평가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철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친구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한 친구의 노력은 분명히 방향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노력은 둘 다 열심히 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학생들의 노력을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종합전형보다는 이 교과 그리고 정시와 같이 정말 학생들이 성적이나 이런 숫자를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대 같은 경우가 인문논술, 자연논술 이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군요. 네네. 다만 이 종합전형 비중이 기존에도 높았던 이런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 이런 학교들은 이제 기존의 종합전형을 운영한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종합전형으로 무전공을 선발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평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결국 평가는 대학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또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전형 방식이 아무래도 대학마다 조금 다를 거고
그러다 보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정량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는 무전공의 경우에는 그 저희가 사실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 전년도 입시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참고는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제 입결 상위권, 음. 그러니까는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죠. 이런 인기가 많은 학과들로 이 무전공에 지원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입결 상위권 학과를 한 두세 개 정도 뽑아서 이 학교들의 점수를 평균을 내본다든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학과와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진 학과를 뽑아내서 이 라인을 만든 다음에 대략 한 80% 정도의 선을 그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자기만의 방법을 활용해서 이 합격선을 가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도 그렇지만 이걸 지원을 이제 도와주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해 굉장히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위권 3-4개 정도 학과 요거를 뽑아서 이 학과들의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올해 처음 생기는 학과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단 조금 몸을 사리는 좀 소극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다수의 원서를 무전공에 집중하는 전략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그 중복 합격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충원이 많이 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원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 입시는 아주 치열한 머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전공 이런 학과에 인원이 이제 증원이 됐다,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무전공이 아닌 전공별 전형하는 그런 학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무전공 학과를 그 새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대학의 모집 인원이 순증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모집 인원을 조금씩 깎아내서 무전공으로 배정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기존 전공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의 변화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아주 극단적인 학교가 세종대인데요. 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 교과 전형에서 기존 학과 모집 인원을 딱 1명씩만 남기고 그리고 모두 무전공으로 몰아놓은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한 명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한 명의 모집 인원을 보고 나는 합격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이 강심장들은 흔치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작년 모집 인원 그리고 올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이 현저하게 적어진 학과라면 이 입결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지 어떻게 형성될지도 반드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전공을 교과로 선발하는 경우에 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 난이도로 인해서 이 최저학력 충족도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능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이것도 또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또 다루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이 무전공으로 선발을 한다면 과거에는 종합 전형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학별로 그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평가 요소를 이제 배정을 해서 그 평가 요소에 맞춰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종합 전형으로 무전공을 선발하는 학교의 경우 그 기존에 선발하던 학과와 무전공 학과의 평가 요소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건국대의 종합 전형은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 있던 학과들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30%, 그리고 진로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30%로 해서 이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40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KU 자기 추천 전형이지만 자유전공학부, 이제 무전공학부의 이름이 자유전공학부인 거죠. 이 자유전공학부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20, 그리고 성장 역량 50, 그리고 공동체 역량 30으로 이 진로 역량을 보던 것을 이 무전공학과만 성장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처럼 이 진로와 관련된 역량들을 평가하는 요소라면, 성장 역량은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같은 말 그대로 이 학생이 얼마나 향후에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하는 요소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학과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와 평가 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의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무전공 선발 평가 요소에 부합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성장 역량의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미 1학년, 2학년 다 지났는데 3학년 이 시기에 이 부분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되겠네요. 대학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대학도,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도, 그리고 함께 준비해 줘야 되는 선생님도, 다들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고 머리 좀 식힐까요? 그래서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무전공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머릿속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또 변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의대 증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고, 아무래도 여기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많이 관심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시에 또 미치는 영향도 또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이제 늘어나게 될 의대 정원은 1,509명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최종 확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네, 기존에 이제 2,000명 늘리겠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491명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2,000명 증원하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요. 이 1,509명의 인원이 수도권 341명이 배정되었고, 그리고 비수도권 의대에 1,168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수도권의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었죠. 근데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에 배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학생들이 애초에 지원할 수 없는 인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수도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대학교의 지역인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어렵지 않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강원대학교의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세기합 6, 그리고 경상대학교 세기합 6, 그리고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한 과목 해서 각 2등급, 그러니까 둘둘둘둘이죠.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이 지역인재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의대인데, 의대를 가는 건데, 이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이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 상위대학교의 수능 최저를 맞춰가면서 이 공대 이런 학교들을 지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방에서 시작된 파도가 수도권으로 조금씩 밀려오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 인재로 배정된 그 인원은 사실 그 지역 출신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친구들이 수도권의 공대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공대나 이런 쪽에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인데 만약에 수능 최저를 좀 학생들이 맞출 수 있다면 올해 그 공대나 그러니까 수도권 최상위권 학교들의 공대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입결 하락 혹은 경쟁률 하락 이런 부분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2025 대입은 이거 완전히 게임과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다가 6월 모평이 난리 났었잖아요. 영어가 몹시 어려웠다, 불수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자, 이 만약에 9월도 그렇고요. 수능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길까요?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역대급 모의고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어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의 1등급 비율이 1.47%였어요. 오히려 상대평가였다면 4%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난이도 조절이 정말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수능이 어렵다, 모의고사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불수능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어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무엇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불수능이 아니라 불능이다라고 하는 불능이다. 이런 자조적인 표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도 정시인데 이제 학생들이 정시 지원하는 데도 분명히 영향을 주겠지만 이 수능 최저 충족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교과 혹은 이제 종합 전형이 이 학생들의 산출 점수 그리고 서류 점수 같은 기존의 평가 요소가 아닌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합불이 결정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교과 종합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거는 수시를 가져간 그렇죠. 정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도 조금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경쟁률이나 충원 합격, 뭐 이런 수능 최저 충족률 이런 걸 고려하면 결국에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이제 실질 경쟁률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실질 경쟁률이 1점대까지 내려가는 학교들도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인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수능을 어떻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전략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수능 쪽에서 지금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 중에서 영어가 그러면 이렇게 큰 건가요? 네, 영어도 이제 아마도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대 증원 이런 네네네. 것과 관련해서 이제 N수생이 몇 명이나 늘어날 거냐라는 부분도 이 상대평가로 시행되는 다른 과목들,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이런 과목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올해 이슈 중에 하나인 사탐런인데요. 사탐런요? 네네. 학생들이 이제 사탐 과목을 보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사탐런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서 올해부터 이제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되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폐지를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 응시 과목을 제한하던 것을 가산점을 주는 형식으로 이제 과탐을 응시하면 가산점을 주는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그 가산점을 고려하더라도 학생들이 사탐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대학을 가는데 이득이다. 유리할 수 있다. 유리하다라고 해서 그 사탐으로 응시 과목을 바꾸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사탐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 통계를 내보니 이 사탐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사탐런을 선택하는 이유 자체가 사탐의 학습량이 월등하게 적고
그리고 이것은 좀 인문계열 성향의 친구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지금부터 사탐 공부를 해도 더 잘 볼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자연계열 친구들의 자신감의 표출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친구들이 사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문계열 성향의 사탐을 고르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점 탐구를 최저를 맞추는 데 쓰는데 어려워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친구들이 여기서 밀려나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겁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자연계 쪽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인문계 쪽 공부를 하는 친구,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이거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참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힘을 내라는 의미에서 위로의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디오가 노래합니다. 괜찮아도 괜찮아. 이제 수시 모집이 9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이 방송 나가면 이제 준비할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아요. 8월 한 달.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아마도 7월 30일까지 기말고사를 보는 학교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기말고사도 당연히 끝났을 것이고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만드는 건 모두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8월 30일 이 수시 생기부 마감과 그렇죠. 관련해서 네. 마지막으로 이 생활기록부의 미진한 부분들 챙기시고 그리고 신중하게 수시 원서 접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면접 준비 그리고 수능 공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 같이 자신이 챙겨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되는데 지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정 챙기는 이런 꼼꼼함이 필요할 겁니다. 네. 저는 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우리 고3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준비 좀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 마지막으로 2025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물론 이제 수시 원서를 앞두고 학생들한테 가끔 해주는 말인데요. 그 수시 원서 접수에서 블라인드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타임은 원서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원서 접수 마감 직전에 경쟁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블라인드 타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대학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통계를 내보면 대체로 25에서 35% 정도의 학생들이 이 블라인드 타임에 원서를 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 보고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해당 학생들을 보통 이제 허수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 경쟁률에 따라서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하는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같은 이런 존재였던 거죠. 근데 올해는 무전공 그리고 수능 최저, 의대 증원처럼 이렇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이 볼 수 있는 가장 긴 시간까지 경쟁률 보시고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 원서 접수 마지막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잖아요. 이제 9월 4일에 보게 될 이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능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신중하게 노력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태진 스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네요. 신중, 노력.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븐틴이 보내드리는 허그로 조금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태어나서 처음 맞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기회는 많다고 해도 나에게 이 시험은 유일한 관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관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입 전형 예고제라는 게 있었죠. 하지만 이번 2025 수험생들에게는 이러한 전형 예고제가 크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변수가 많고 그 변수가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태진 선생님 말씀대로 신중, 노력,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오늘 행복학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행복지기 김동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는 노래로 선곡했습니다. Voice is That Care. 90년대 당시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가수, 연기자, 스포츠인 등이 대부분 참여한 노래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중동 지역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 2025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부모님들과 교사들에게 이 곡 띄워드립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